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의 정석 채널을 운영하는 YG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큰 화제가 됐던 힐스테이트 푸르지어 수원 무순위 청약 들어보셨나요? 미계약 잔여 물량으로 풀렸던 4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에 6만 8천 명이 몰려서 평균적으로 약 16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특히 인기 평형인 84제곱미터에는 8가구를 모집을 했는데 경쟁률이 5477대 1이었습니다. 이렇듯 당시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요. 이날 해당 청약 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고 건설사는 부랴부랴 마감 시한을 오후 4시에서 7시로 연장을 했는데 마감 시간까지도 접속이 원활하지도 않았고 접속한 것 자체가 로또다 라는 사람들의 별명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날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5억 9,500만 원이었는데요. 현재 같은 평형수 분양권 매물이 포털에 8억 초반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동단지는 입주 후에 2, 3억의 프리미엄을, 즉 시세 차익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소위 로또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린 걸까요? 왜냐하면 무순위 청약, 즉 무작위 뽑기로 집주인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렇게 구성된 청약 가점이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에 선호하는 평수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보통 6, 70점대를 당첨권으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또 예치금 등의 갖춰진 청약 통장이 있어야 돼요. 무순위 청약은요, 이런 조건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당첨자가 계약 이후에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해서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돼서 나오는 물량이에요. 그 물량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겁니다. 청약 통장 여부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점 낮은 돈 많은 사람들이 남은 아파트를 현금으로 주워간다는 의미에서 보통 줍줍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제가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에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는 일어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약 통장의 중요성입니다. 잘 준비해놓은 청약 통장이 있으면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수십 대 1의 경쟁률로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수십 대 1의 경쟁률에서도 당첨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청약은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서울 아파트 값은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죠. 특히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더욱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청약 가점도 오르게 될 거예요. 즉 청약 통장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필수적인 지렛대임은 물론이고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발판이자 밑거름이에요. 하지만 자세한 청약 제도나 월 불입금이 10만 원이 좋은지 2만 원이 좋은지 이런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오늘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청약통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저축 상품이에요.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SH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는 주택으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그럼 민영주택은 뭘까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겠죠.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공급하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해요. 화면을 보시면서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분양되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이런 데 입주자로 선정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해요.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2009년도 5월에 출시가 됐고요.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 이렇게 별도로 구분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통장이고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 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리긴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만기도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청약에 당첨돼서 입주자로 선정되면 그때가 만기인 거예요.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아요. 그래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가입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인 9개 은행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적립 금액은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00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하고요. 납입된 금액에서 중도 인출은 불가능해요. 이율은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가 제공은 돼요. 일반 적금에 비하면 금리가 낮은 편이고 중도 인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목돈 만드는 용도의 통장은 아닙니다. 주택 청약 목적이에요. 분양받으려고. 그리고 청약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했었던 기간과 납입했던 금액, 이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지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주택 청약 통장은. 아시겠죠? 청약 자격 조건은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청약 통장 소지자여야 돼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1주택 소유자는 가점제에서 제외되겠죠.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순위가 되어야 유리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1순위 충족 기준과 순위를 매기는 당첨자 선정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화면에 나오는 표들을 꼭 잘 참고해주세요. 먼저 국민주택은 1순위가 되려면 납입 횟수하고 연체 여부가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은 보통 무주택 기간 3년에 지금 화면과 같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연체 없이 납부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어요. 국민주택은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총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돼요. 그리고 국민주택 청약 시 청약 통장의 1회 납입 인정 금액은 10만원까지만 됩니다.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지만 10만원만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고덕 강일 4단지 5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당첨 커트라인이 1960만원이었어요. 월 10만원씩 넣었을 경우에 16년 4개월을 부어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처럼 서울 지역의 공공분양을 노리신다면 15년에서 20년 이상은 월 10만원씩 꾸준히 넣어야 됩니다. 참고로 일찍 만들어서 꾸준히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의 최대 납입 횟수는 24번이에요. 24회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240만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 17세부터 가입해서 꾸준히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주택을 노리신다면. 아시겠죠? 그런데 국민주택 공급 물량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상 대부분의 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하고 예치 금액이 중요해요. 화면과 같이 가입 기간이 견고하고 지역 면적별로 기준 예치금을 맞춰놓으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즉 납입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모집 공고 전까지만 일시금으로 채워놓으면 1순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냥 주택 청약 월 2만원씩만 넣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주택은 당첨되기가 어려워요. 월 10만원씩 20년간 넣어야 되는데 물량도 적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본인이 어디를 노릴 것이냐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지만 20년간 돈을 넣는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영주택을 노리든지 국민주택을 노리든지 본인이 딱 결정을 하시고 돈을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다시 설명을 이어나가 볼게요.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사실상 가점제로 당첨이 결정된다고 보면 돼요. 서울 전 지역에 해당되는 투기 과열 지구는 85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 주택의 100%, 청약 조정 지역에서는 75%로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85제곱미터 이상 대형 평수에서는 가점제하고 추첨제가 혼용되지만 공급 물량이 되게 적고 분양가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 변화는 무주택 실소유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청약 가점을 살펴보면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7점,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요. 총 84점 만점이에요. 민영주택 당첨을 노리는 경우라면 역시 최대한 빨리 가입해서 청약 가입 기간의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9년 청약 당첨자의 평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서울이 73개월, 경기가 68개월,
부산이나 울산 66개월, 대전 63개월, 세종시 60개월이고요. 작년 7월 이후에 분양된 서울 주요 아파트 청약통장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60점대라고 하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이 69점이에요. 얼마나 당첨되기 어려운지 아시겠죠? 개인별 청약 가점 계산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홈페이지 청약홈에서도 가능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내가 몇 점인지. 오늘은 청약 통장하고 이런 청약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2만원씩 넣어야 되느냐, 10만원씩 넣어야 되느냐, 어차피 분양되기도 어려운데 청약 통장 갖는 게 맞는 거냐, 해지하는 게 좋은 거냐. 어찌됐건 오늘의 제 영상이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의 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사실 청약은 입주권 당첨이고 집을 사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분양가 전체가 필요해요. 이런 돈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당첨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 채널 잘 신청해야겠죠. 그래야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저 역시도 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자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매주 2번 게시되고 있어요. 재테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상품부터, 그리고 앞으로는 결혼과 육아 영역에서의 노하우, 여러분들의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기다려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